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류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산업계에서 CO2 포집에 대해서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 기술 개발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CO2 수송선이라고 하면 그 배에 싣기 위해서는 결국엔 CO2를 포집해서 압축 액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단, 즉 수송선의 앞단에서 어떤 연구 개발과 어떤 산업계 수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세미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국가 감축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의 총 CO2 배출량,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7.3억 톤입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쪽에 연료 연소와 탄소를 포함한 에너지 쪽 배출량이 약 6.3억 톤, 87%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의 근원은 발전 쪽에 제일 많습니다. 37%. 그다음에 산업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36%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산업, 공공, 가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량은 발전해서 만든 전기까지도 소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산업 쪽이 월등하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가정, 상업 이런 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중에 약 84% 정도가 화석연료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주요 국내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노란색이 철강 쪽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발전 쪽이요. 여기. 그 다음에 녹색이 정유 석유화학 쪽.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계통이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단일 업체로는 포스코가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5개 발전사가 분사만 되어 있을 뿐이지 다 합치면 발전 쪽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쪽에서도 CO2를 많이 포집을 해서 결국에는 수송,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국내에서 CO2 포집과 그 후단에 CCUS에 대한 수요는 결국에는 이 순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030 NDC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에 어느 만큼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표시한 숫자를 NDC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크게 A안, B안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A안은 화력 발전을 하나도 안 하고 더 이상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LNG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게 A안이고, B안은 화력 발전은 지금 지어놓은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두되 그냥 저기 CO2가 배출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CO2는 CO2 포집 또는 그 활용 저장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B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A안과 B안에 따라서 발전 쪽에는 많이 배출량의 차이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들은 거의 비슷한데 발전과 이쪽에 흡수 및 제거 부분 쪽에서 CCUS만 A안, B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화력 발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A안, B안의 차이기 때문에 발전 쪽에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CCUS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쪽 CCUS 쪽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안인 경우에는 5,500만 톤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B안인 경우에는 8,500만 톤 정도의 CO2를 포집을 해야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50년은 상당히 먼 일이라 아직 제가 해야 될 일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전에 직업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운명을 달리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2030년에 어떻게 될까요라고 보면 2030년에 국가 결정 기여에 제시한 목표는
CCS가 약 400만 톤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CCU가 630만 톤, 즉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거를 연간 400만 톤 하겠다고 했고, CCU, CO2를 포집해서 다른 물질로 바꿔서 활용하겠다고 한 게 630만 톤 목표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부 정책과 민간의 투자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8년 후에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 각 부문별로 감축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CCUS도 있고 에너지 믹스 개선도 있고 뭐 수소 경제, 뭐 기기 효율 개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CCUS는 에너지 공급 쪽, 즉 전력 열 쪽하고 산업 쪽 양쪽에 다 감축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에 할 수 없이 결국에 배출되는 것들은 CCUS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보시면 감축 효과, 기술 성숙도, 감축 비용 면에서는 에너지 공급 쪽이나 산업 쪽이나 마찬가지로 감축 효과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배출되는 가스 중에서 강제로 CO2를 빼니까요. 그런데 기술 성숙도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감축 비용은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에너지를 주어서 CO2를 안정한 가스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국엔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CCUS 기술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하고 돈이 든다고 할까요? 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CCUS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를 한꺼번에 붙여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캡처한 다음에요, 압축하고 수송해서 이것을 다른 전환 공정을 통해서 뭐 화학 전환, 생물 전환, 광물화 같은 것을 통해서 제품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활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송한 CO2를 지하 지층에 주입해서 저장하는 경우를 저장이라고 합니다. 저장은 또 세부적으로는 주입과 저장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구 격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있는 포집 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이 되는 건 이쪽에는 CO2 수송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의 다음 발표자이신 분은 저장 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CCUS 기술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글자 조그맣게 쫙 나와 있는데 다 보지 마시고요. 요거를 확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또 보여드릴 거니까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축이 시간입니다. 1970년대부터 쭉 현재까지, 그다음에 2030년까지 플롯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Y축이 분야별 적용처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크기가 규모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미 조업 중인 거, 여기 보라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조업 중단된 거고요. 파란색은 계획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파란색 안에 하얗게 쳐 있는 경우에는 계획은 있으나 용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자, CCS, CO2 포집 저장이 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이 앞에 있는 여기 아래쪽을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972년부터 이미 거대한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디에 썼냐? CO2를 포집하면서, 그러니까 CO2를 어떤 제품에서 분리를 해내면 그 제품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미 다 사용하고 있던 기술입니다. 근데 그게 지구 온난화하고 엮여가지고 부가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무슨 발전소라든가 뭐 석유 정유 쪽에 이렇게 포집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 기술 같지 실제로는 예전부터 다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특히 어디요? 천연가스, 비료, 에탄올, 화학제품, 수소, 즉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뭡니까? 저걸 팔면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드리겠지만 CO2를 지하에 저장하는 것도 뭐 EOR이라고 해서 CO2를 저장하면 그때 반대급부로 오일을 더 캘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CCS 사업들이 잘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품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공정은 이미 CO2 포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반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뭐 비용을 들여서 부가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쪽에도 계획이 되고 있고 이미
조업 중인 것도 있습니다. 즉 석탄화력 발전이라든가 천연가스 발전, 폐기물 에너지와 그다음에 철강 쪽 시멘트,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공기 중에 있는 3000ppm짜리 CO2를 포집하는 것까지도 전 지구적인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증도 크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2020년대 이후, 여기 이후에도 이쪽 발전 쪽에도 아직 큰 계획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지어놓은 발전소가 보통 30년, 40년 계속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전소를 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동을 계속 해야 되는 발전소에는 할 수 없이 CO2 포집 설비를 붙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CO2 포집 설비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CCUS 기술 수준을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선진국 대비해서. 그랬더니 CO2 포집은 약 선진국 대비 85%, 저장 75%, 활용 78%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으나 저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각 기술별로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딜레이 되어 있고 한 70%, 75%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CO2 포집 기술은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상세하게 좀 분류를 말씀드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CO2 포집 기술은 크게 포집하는 위치에 따라서 연소 후, 연소 전, 연소 중 포집 기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소 후 포집 기술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이미 태워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연료가 연소해서 CO2하고 뭐 질소가 대부분이고요. 수증기 섞여 있는 경우가 연소 후 포집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소 후 포집 기술은 배출되는 기체에서 CO2를 포집해서 저장 활용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인데, 연소 후 포집 기술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배출 가스 중에 제일 많은 게 결국엔 질소죠.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 가스 중에 포집할 CO2의 농도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연소 전 포집 기술은 연료를 아예 태우기 전에 CO2를 분리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IGCC라고 부르는 것들. 그 경우에 석탄을 일산화탄소, CO와 수소가 대부분인 가스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미리 CO2를 포집을 하고 수소만 남깁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는 태워도 수증기만 나오니까 별도로 CO2를 분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태우기 전에 분리하는 경우를 연소 전 포집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기술이 연소 중 포집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포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질소를 아예 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미리 산소만 분리해서 연료와 반응시키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밖에 없으니까 수증기는 액체로 바꿔서 분리해버리면 이산화탄소만 남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소 후, 전, 중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연소 후 포집, 연소 중 포집, 연소 전 포집 기술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발전 쪽이나 연소 쪽에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습식 CO2 포집 기술, 그래서 액상의 흡수전을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보령화력의 10메가와트짜리 습식 CO2 포집 설비가 실증된 바 있고요. 서울발전 태안화력에도 0.5메가와트급, 그다음에 시멘트 쪽에도 약 하루에 10톤짜리 CO2 포집 설비가 실증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흡수제 용액 대신에 건식, 즉 입자로 CO2를 포집했다 뱉었다 하는 그 기술도 10메가와트급이 실증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막을 이용한 기술도 당진화력에서 1메가와트급이 실증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메가와트급이라고 하시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국내 표준 석탄 화력이 500메가와트입니다. 즉 10메가와트라고 하면 실제 발전소의 50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실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연소 중 포집은 매체순환연소 가스 쪽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순산소 연소 석탄 쪽에 대해서, 그다음에 순산소 연소 가스 쪽에 대해서 각각 뭐 3메가와트 서멀, 2메가와트, 10메가와트 정도 개발되고 뭐 중간에 중단도 됐고요. 그다음에 연소 전 포집은 건식 IGC 쪽에 대해서 0.1메가와트급이 연계 운전까지는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내 기술 수준은 이렇고요. 외국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페트라노바 CCS 플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표준 화력이 500메가와트라고 하면 그거의 약 절반 정도, 한 240메가와트급의 배가스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할 수 있는 설비가 이미 실증이 됐어요. 그래서
인풋되는 CO2 농도가 약 13%인데 포집 효율은 약 90%고요. 1년에 140만 톤의 CO2를 포집을 했고 흡수 재료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쪽의 KS21 흡수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포집 효율 90%뭐 실은 사전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CO2 흡수 쪽에 포집하는 흡수 효율이 보통 90% 정도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99%, 100%까지도 포집을 할 수 있지만 경제성 있게 포집하는 한계가 한 90%입니다. 즉 95%, 6% 이렇게 포집을 하면 포집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돈이 덜 들면서 포집할 수 있는 한계가 보통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포집한 CO2는 어떻게 하느냐? 총 130km 정도의 파이프라인으로 웨스트렌치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런 파이프를 이동해서 밑에 지하 지층에 있는 오일을 추가적으로 캐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CCS가 얼마나 비싸길래 자꾸 비용이 든다 그러느냐 말씀드리면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한 산업부문 쪽의 CO2 처리 기술 기준으로 하면 포집 비용이 약 25에서 50불, 그다음에 압축 비용이 10불 정도, 그다음 이송 비용이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서 한 7에서 150불, 주입 비용이 약 11불 정도. 그래서 55에서 200불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즉 변수가 있는 비용은 여기 있는 포집 비용과 이송 비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포집 비용이니까 포집 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수송 비용을 줄이는 것도 전체 CCS 비용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2 포집 비용은 다 똑같을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CO2 포집 비용은 가장 큰 팩터가 여기 있는 배가스의 농도입니다. 배가스 중에 CO2의 농도요. 당연히 포집할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그걸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CO2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CO2 포집 비용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소 암모니아,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시멘트 같은 쪽에는 CO2 농도가 30-40%까지 가니까 CO2 포집 비용이 낮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경우 한 4%, 5% 되거든요. CO2가. 그러면 당연히 포집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가스가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CO2 포집도 마찬가지고 압축, 수송, 저장도 마찬가지고 다 어느 쪽의 산업에서 먼저 시작이 될까요? 라는 걸 보면 포집 비용이 덜 드는 쪽이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CO2 포집 비용은 계속 저렇게 비쌀 거냐? 저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쫙 트래킹을 해보면 점점점 CO2 포집 비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케일업을 해가면서 저희가 경험한 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현재는 한 톤당 45불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다들 알고 있는 거고 2030년 되면 약 1톤 CO2 포집하는데 약 30불,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약 20불까지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CS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모이셨고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럴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출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2022년도에 약 60억 불 정도 CCS 시장이라고 했고 2029년 7년 정도 되면은 153억 달러, 그래서 한 2.5배 정도 증가한다고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2021년에 한 이쪽 왼쪽 그림의 한 반 정도죠. 한 30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숫자는 다르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왜 보여드리냐면 주요 시장이 발전, 그다음에 오일, 가스, 시멘트, 철강 이런 쪽으로 순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게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장이 형성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실은 발표 자료 말고 프린트된 자료에는 여기에 숫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밝히지를 원하지 않는 거라서 발표 자료에만 넣어놨고요. 그 2030년 아까 NDC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NDC 중에서 CCS가 1년에 한 430만 톤이니까 요거는 다 결국에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수송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A안, B안 다 CCS는 3,800만 톤 또는 6천만 톤 이렇게 목표치가 있으니까 저게 2050년까지의 연간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세부 산출 근거 자료에 따르면
일단 208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CO2를 스토리지하기 위해서 국내 10억 톤, 해외 10억 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해외 저장소는 CO2 수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 시장 규모는 2080년대까지 10억 톤 정도. 그다음에 국내 저장소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확보가 잘 안 되면 조금 더 빨리 해외에다가 묻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멘트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CCS 저장소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여기 B 안에 6천만 톤의 근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국내에 3천만 톤, 해외에 3천만 톤 이렇게 해서 2050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대륙봉까지 수송하려면은 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이 더 싸게 먹힐 수 있겠죠. 근데 신규의 스토리지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초반에 넣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단거리 수송선이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 3천만 톤 스토리지 하려면 결국에는 장거리 대형 수송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업의 수요를 말씀드려야 돼서 뭐 기업분들한테 얼마나 CO2 포집을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쭤봐야 답을 아무도 못 해주십니다. 근데 그냥 담당자분들한테 실무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4월달에 CCUS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 약 132분한테 메일을 보내서 한 31%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자 분포를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기타 협회 정도 되는데 응답자 중에 약 83% 정도가 실행 능력이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직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적용 대상 공정을 어디를 먼저 하고 싶으세요라고 했더니 제일 많은 게 발전 쪽입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 수소, 철강, 그다음에 매립식가스, 바이오가스 뭐 이런 식인데요. 요 순서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앞쪽에서 그 해외 시장에서 순서가 거의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수요와 국내 수요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CO2 배출량 순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배출이 많이 되는 데서 먼저 CO2를 포집해서 수송 저장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뭐요? 싼 CO2 포집 기술, 즉 CO2 배출 농도가 높은 것부터 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어떤 기업에서 먼저 CO2 포집 기술을 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뭉뚱그려서 CCUS가 제일 답변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CCU, CCS입니다. CCS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수송 저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 확보 여부에 대해서 이미 스토리지 할 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산업체 분들한테 더 많은 홍보와 교육과 이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CCS 기술이 기술적으로 상업화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레벨을 보면, 먼저 기술적인 준비도 TRL을 보면 뭐 아민 흡수기 같은 경우는 거의 TRL9 상용화 수준까지 왔다고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수송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아직 TRL7 정도까지밖에 안 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상업화 될 수 있는 레벨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기 아민 흡수 기술 같은 경우에 포집 기술입니다. 여기는 CRL5까지 와 있는데 선박은 아직 3, 4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한번 시작하면 또 금방 따라가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이 되면 앞으로 단시간 내에 기술적인 성숙도와 상업적인 성숙도를 따라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